엔비디아가 최근 고점을 찍고 계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, 과연 이 하락 추세가 계속될 것인가에 대해서 좀 더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몇 달 전에도 이 엔비디아를 좀 다뤘었는데, 그때도 비슷한 현상이 있었습니다. 이 엔비디아가 최근 떨어질 때 하락 장악형 캔들이 나왔죠. 바로 이 시점인데요. 이 하락 장악형 캔들은 전날의 양봉을 음봉의 몸통이 이렇게 다 잡아먹어버리는 형태를 말합니다. 이때 또 중요한 것이 전날의 거래량보다 이 하락 장악형이 형성된 음봉의 거래량이 더 많았을 때 하락 장악형 캔들이 완성됐다고 할 수 있는데, 특히나 상승하고 있던 그런 차트에서 이런 캔들이 출현했을 때 좀 더 확률이 높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최근에 이렇게 3단 하락이 나왔고요. 그 이후 주가가 횡보를 하면서 좀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, 이런 똑같은 패턴이 몇 달 전에도 나왔었죠. 바로 이 지점이었는데요. 3월 8일경이었습니다. 이때도 제가 하락 장악형이 출현했고 엔비디아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, 이때도 보시면 똑같죠. 음봉의 몸통이 전날의 양봉을 다 잡아먹고 있는 형태, 그리고 전날보다 음봉일 때 더 거래량이 많았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. 자, 보조지표적으로도 스토캐스틱을 보면은 K가 D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서 매도 신호가 나타났었죠. 그래서 70-80%의 확률로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, 결론적으로 이때도 다음날부터 이렇게 서서히 떨어지더니 좀 횡보를 하다가 결국엔 이런 급락이 나타났습니다. 이때 뭐 10% 넘게 떨어지면서 많은 분들이 좀 우려를 했었는데, 사실 이렇게 급락을 한 뒤에는 제가 앞으로의 주가의 흐름은 알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. 왜냐하면 물론 책에는 이 장대 음봉이 나오고 거래량이 실릴 경우에는 무조건 하락 추세가 형성되었으니 매도의 신호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곤 하는데, 실전에서는 좀 다르다고 말씀드렸죠. 실전에서는 책에 써있는 대로만 가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. 왜 그러냐면은 사실 이때의 흐름을 좀 더 분단위로 분석해 보면 알 수 있을 텐데, 그러니까 이런 거죠. 처음 시초가부터 꾸준히 매도세가 이어져서 이렇게 음봉을 형성하면서 거래량이 터졌으면은 매도세가 우위에 있는 것이 맞지만, 아침부터 뭔가 폭락을 하면서 쭉 빠지고 난 다음에 이 밑에 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했다면은 오히려 새로운 매수자들이 들어오면서 거래량을 끌어올렸다고 그렇게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매도세가 많은지 매수세가 많은지는 좀 더 분단위로 뭐 1분봉이나 5분봉을 참고해서 분석을 해봐야지만 알 수 있는 것이었죠.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런 일봉의 거래량을 봐서는 파악을 할 수가 없었고요. 그리고 이런 상승 추세에서 만약에 이런 장대 음봉이 나왔다면 앞으로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았겠지만, 이미 폭락을 좀 한 후에 장대 음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앞으로 또 떨어질 확률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. 어떤 투매 현상이 나타났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떨어질 확률이 더 줄어든다고 보는 것입니다. 그래서 제가 전 강의에서도 솔직히 오를지 떨어질지는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었는데, 다음날 어떻습니까? 이렇게 소폭 주가가 오르는 현상이 나타났고, 다음날에도 또 올랐다가 그 다음날에도 더 오르면서 결국엔 이런 중심선 21선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왔죠. 자, 그 이후에 어떻게 됐습니까? 엔비디아는 계속 상승을 했죠. 그래서 사상 최고가를 이제 찍게 되었는데, 결국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좀 늦은 감이 있지만 아까 전처럼 그런 급락까지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이 끝났다라고 보기보다는 다시 한번 하락이 올 가능성이 크다라고 좀 봐야겠죠. 그러니까 이런 3단 하락은 나왔지만 단기간에 급락했다는 점,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지금 21선 밑에서 주가가 형성되고 있다는 부분,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하락 추세가 좀 더 갈 것을 예고를 하고 있다고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. 그러니까 급락을 했으면 한 3, 4일 뒤에는 바로 회복을 해야지만 상승 추세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상승 추세로 계속 갈 수 있다고 분석해 볼 수 있는데, 지금 5일 동안
아직 중앙선을 돌파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좀 추세적으로 꺾였다고 볼 수 있겠죠. 물론 이제 월요일 날 다시 돌파를 하는지 봐야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좀 많이 약해졌다는 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엔비디아의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이 더 높다, 이렇게 분석을 해볼 수 있는 것입니다. 그래서 뭐 혹시라도 추매를 계획하시고 계시거나 엔비디아를 좀 더 사 모으고 싶으신 분들은 한 번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, 기존에 뭐 엔비디아를 갖고 계셨던 주주분들은 어느 정도의 수익 실현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. 그래서 미국 투자를 하시는 그런 한국 분들이 엔비디아를 꽤 좋게 보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엔비디아를 사서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,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볼 시기가 왔다고 생각이 들고요. 물론 뭐 자신들의 판단에 의해서 주식 매매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이런 차트 분석을 좀 참고하셔가지고 현명한 투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사실 이런 주가를 예측한다는 것 자체가 확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반드시 뭐 맞다 틀리다 이런 게 없습니다. 뭐 떨어질 확률이 좀 높다 혹은 좀 오를 확률이 높다, 이렇게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부분이라 결국에는 갖고 있는 비중을 좀 줄이거나 아니면 좀 늘리거나 하는 식으로 대응을 하셔야지, 갑자기 뭐 다 판다던가 아니면 전 재산을 투자해서 한 번에 매수를 한다던가 이렇게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비중을 조금씩 늘리던가 줄이던가 하는 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참고해서 적절하게 대응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. 이상으로 방송을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